천천히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어영정 교수님 연구실 소속의 권민기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정리랑 살짝 깊이 있는 것까지 다루는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마우스 포인트를 네, 그래서 좀 DDPM이랑 DDIM 그리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랑 그것과 이어지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앞쪽 세 개에 좀 치중된 발표일 것 같고 좀 아덜스는 간략하게 어떤 연구가 있다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CVPR 202의 디퓨전 튜토리얼이 나왔었는데 해당 자료를 좀 참고를 하였고 좀 제가 좀 많이 수정하여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시작하기 전에 수식이 좀 많을 예정입니다. 근데 다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뭔가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만들고 싶거나 이미 디퓨전을 좀 알고 계신데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냥 관련 연구를 하고 하고 뭐 디퓨전 논문 정도를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식 전개까지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좀 흐름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좀 모델을 돌리고 싶고 좀 단순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흐름을 그냥 숙지를 한 채로 좀 결론만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퓨전 모델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걔네 퍼포먼스를 이기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츠 겐스라는 이 논문에서 겐을 처음으로 FID에서 이기는 성능을 냈고요. 캐스케이드 디퓨전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지금까지도 이미지넷 쪽에서는 거의 소타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만큼 성능은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피지컬한 인투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공기 중에 이렇게 뭐 잉크나 물에다 잉크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지금처럼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이 디퓨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원래 스트럭처가 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연기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고르게 분포되어서 공기 중에 완전 유니폼하게 섞이게 될 텐데요. 좀 이거를 유니폼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은 저희는 최초의 연기가 어느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걸 좀 해보자라는 게 좀 피지컬한 인투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연기의 분자들이 퍼져나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어, 이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방금 보셨던 화면을 뒤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돌린 거고 이게 뒤로 돌린 건데 이게 의외로 좀 눈여겨서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은 차이를 쉽게 느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한 분자가 퍼져나갈 때, 즉 확산될 때, 이 분자의 다음 위치는 이 주변의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좀 물론 어느 정도의 드리프트라고 해서 확산되는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작은 시퀀스 안에서는 이제 확산이 이제 포워드 즉 이제 퍼져 나가는 것과 리버스 저희가 다시 연기를 원 상태로 돌리는 것 간에 둘 다 모두 가우시안일 수 있다라는 어, 피지컬한 인투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공식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미지에서 조금씩 노이즈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가우시안 노이즈에 가까운 노이즈 맵을 만들고, 이 노이즈에서 다시 리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가는 것은 아까 연기가 쭉 퍼져나가듯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조금씩 퍼져나갈 때 아까 제가 각각의 분자들은 다음 상태가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매우 작은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가우시안 커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제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 말은 이제 이 xt-1, 즉 저희가 이미지를 x0라고 노테이션을 하고 노이즈를 x 캐피탈 T로 노테이션을 하는데요. 이제 0이 이미지에 가까운 거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이즈에 가까운 것인데, 지금 xt-를 정의할 때 xt-1, 즉 이 xt 보다 하나 더 이미지에 가까운 스텝에 대해서 1-베타 t의 스퀘어를 곱해주는데요. 이 베타 t는 매우 작은 값입니다. 보통 0.0005, 뭐 0.0001, 뭐 이런 식의 아주 작은 값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가 1에 가까운 하지만 조금 작은 값일 테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전 값을 감소시키면서 약간의 노이즈를 더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이전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forward 프로세스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x0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x0에 노이즈를 조금씩 입혀가지고 캐피탈 T까지 보내는 과정을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조금씩 이동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1-베타 t의 루트 씌운 거랑 여기다가 베타 t를 곱해주는 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넣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베리언스가 어떤 이 곱을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때 안에 있는 텀이 제곱이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뭐 더 할 때는 그냥 두 개의 베리언스를 더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수학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 xt-1이라는 것의 베리언스가 1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이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루트 1 베타 t 여기다가 베타 t의 i를 곱한 이 가우시안 노이즈의 베리언스는 이제 루트 1 베타 t에다가 제곱한 거랑 베타 t를 더해서 계속 1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은 베리언스를 계속 1로 맞춰주려고 정의를 내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서 조금씩 노이즈를 더해서 결국 캐피탈 T 완전 가우시안 노이즈에 가까운 어, 형태까지 가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씩 노이즈를 더한다면은 특정 타임 스텝으로 한 번에 그냥 노이즈를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DDPM의 주된 어, 시도입니다. 이 말은 이제 결국에는 이 가우시안 커널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타임 스텝 t를 한 번에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좀 수학적으로 이제 디파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샘플링을 할 때 이 xt-라는 것을 이 x0에 대해서 단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식적인 어떤 뒷받침을 DDPM에서 해두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x0만 있으면은 어떤 특정 타임 스텝 t에 노이즈 낀 이미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x0라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조금씩 노이즈를 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캐피탈 T라는 매우 가우시안 노이즈에 가까운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요. 이제 저희가 XT를 그냥 X0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한 장을 골라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XT를 다시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전 슬라이드랑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노이즈로 가는 거는 아까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목표로 하는 것은 노이즈에서 다시 이미지로 돌아오는 리버스 스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버스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 아까 다시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저희가 매우 작은 시퀀스에서는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가 모두 가우시안일 수 있다라는 게 좀 물리적인 인투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인투이션이 사용이 됩니다. 어, 이제 이 스텝이 매우 작기 때문에 리버스 스텝 또한 가우시안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했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리버스 프로세스 자체에도 결국에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평균과 베리언스가 제일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 네트워크 P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거기 녹아들어 있는 가정은 가우시안일 것이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이 평균과 베리언스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식은 이 오른쪽의 식과 같습니다. 캐피탈 T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좀 더 노이즈에 가까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좀 더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가 나올 확률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우시안 커널의 어떤 평균과 베리언스다라는 것까지 왔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베리에이셔널 어퍼 바운드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치 VA에서 식을 전개하는 것처럼 이 P 세타 X0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엘보를 구해가지고 로스 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2015년에 나온 논문이랑 이제 호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서 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로스텀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단순히 이 세 가지 텀의 KL 다이버전시 텀과 그리고 그냥 마지막 텀 하나를 가지고 로스를 최소화시킴으로써 평균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리그레션과 동일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이제 P X 캐피탈 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X 캐피탈 T가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 함수를 Q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T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가우시안 노이즈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KL 다이버전시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첫 번째 텀은 사용이 안 되고요. 이제 LT-1이라고 불려져 있는 텀 같은 경우에는 XT를 가지고 XT-1 기분 XT랑 XT-1 기분 XT 그리고 X0 이 둘 사이의 KL 다이버전시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텀이 이제 사실 트랙터블한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런 식의 가우시안 커널로 가우시안 분포로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 Q랑 P를 둘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KLD를 이제 가우시안 분포 간의 KLD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평균 사이의 차이랑 이제 이 베리언스를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분의 1이랑 기타 상수들이 좀 붙는데 그건 C로 표현한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이 X0를 가지고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씩 노이즈를 더하는 것을 한 번에 표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식을 기반으로 위에 있는 이 뮤 틸다를 좀 수식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리버스 프로세스가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 가우시안 모델의 이제 평균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 가우시안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앞에 있는 여러 값들은 다 동일하게 곱해지는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평균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우시안 커널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건데, 수식을 전개하다 보니 이 노이즈 프레딕션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에 XT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여기서 이 XT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이랑 동일하게 되어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만으로 이 최종적인 로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여러 좀 코에피션트들이 있는데, 이 코에피션트들을 그냥 1로 간단하게 세팅하는 게 학습이 잘 된다라는 게 이제 DDPM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르게 어, 설정을 해보자라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우시안 모델의 평균을 예측하기 위해서 식을 쓰다 보니 어떤 각 스텝 사이의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면 된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로스를 학습을 시켜서 노이즈를 프레딕트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즉 매 스텝마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하나 샘플링을 하고, 그걸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 타임 스텝 t에 맞게 넣어줘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더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예측하게 되는 구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샘플링 할 때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민과 베리언스를 기반으로 수식을 전개해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각하는 평균을 기반으로 이 샘플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이제 XT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X0에다가 이제 정해진 스케줄대로 노이즈를 한 번에 입혀서 XT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유넷에 넣어서 유넷에 이제 타임스텝 T랑 XT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유넷 구조 안에서 아웃풋으로 이제 어떤 노이즈가 더해진 건지 프레딕트 하는 구조로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는 뭐 좀 셀프 어텐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룹 노멀라이제이션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가는 것을 위처럼 forward 프로세스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베타 T라는 녀석이 이제 얼만큼의 노이즈를 더해줄지를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T라는 값을 되게 다양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리니어하게 설정하는 논문들도 있고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정하는 논문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버스 프로세스 또한 이 오른쪽에 베리언스 텀이 같이 붙게 되는데 이 베리언스 텀을 이제 DDPM에서는 베타 T랑 똑같게 그냥 만들었고요. 이 텀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써져 있는 논문들도 많이 있으니 어, 이것도 이제 주요한 여러 연구에 해당되는 코에피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고자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이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초반에는 좀 이 고양이 같은 무언가가 나오지만 엄청나게 노이즈가 낀 이미지가 생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좀 로우 프리퀀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즉 어떤 콘텐츠가 생성될지가 캐피탈 T에 가까운 타임스텝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미 어떤 이미지인지 어느 정도 눈에 다 보이는 상태에서 조금 디테일한 정보들만 추가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디노이징 스텝을 한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이 프리퀀시 콘텐츠를 만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넷이 이제 전반적으로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해 나가면서 타임 스텝 T에 따라서 좀 담당하는 구간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DDPM을 가볍게 훑은 내용이었는데요. 그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하얀색 PPT를 많이 넣어놨는데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팅이 11개가 있네요. 아, 네, T가 변할 때 베타 T는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 일단 베타 T는 저희가 앞으로 가면 네, 이 식에서 이제 어, 제가 이제 T가 0에 가까워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새로운 노이즈가 더 이상 추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베타 T는 0에 수렴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제 매우 작은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0에 가까워지도록 보통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 베타 T 자체도 정의하는 방식이 논문마다 다르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가장 큰 요인은
이 타임스텝 T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데 각각 얼만큼의 노이즈가 추가될지를 정해주는 게 결국 베타 T이기 때문에 그 베타 T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곧 네트워크한테 얼만큼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해라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0.005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0에 가까워지도록 베타 T를 보통 스케줄링을 해놓습니다. 네. 뮤 세타가 무엇인지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넷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타임스텝 T는 네트워크한테 지금 이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얼만큼의 노이즈가 끼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XT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노이즈가 지금 씌워진 건지를 네트워크가 프레딕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스텝 T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이 t를 그냥 숫자로 넣어주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 여기에 그 뭐냐 인베딩을 해주는데요. 사인 코사인 가지고 하는 네,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번 해놓고 이제 FC 레이어 몇 번 통과해서 유닛 사이사이에 일일이 다 콘캣해주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가 해주는 역할은 네트워크한테 지금 인풋으로 들어간 게 몇 번째 타임 스텝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저희가 결국 원하는 게 이제 화살표 방향은 지금 포워드지만 각각 타임 스텝에 대한 리버스를 원하는 건데 저희가 이 타임 스텝을 보통 1000번 정도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즉 캐피탈 T가 1000이나 뭐 2000 이렇게 큰 숫자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각각의 어떤 리버스 가우시안 모델링을 하나하나 모델을 만들면은 모델이 10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인풋으로 타임 스텝 t를 넣어주면은 해당 타임 스텝에 해당되는 가우시안 커널을 모델이 프레딕트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넘어간다면은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리버스 타임이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프레딕트를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모델을 노이즈 프레딕션으로 학습을 시켜서 샘플링을 한다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씩 더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Q라는 어떤 실존하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위에다가 식을 다시 쓴 건데 이 오른쪽 식이 이제 거의 디피전 모델을 어, 보시면은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 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식을 좀 자세히 뜯어 보시면은 x가 1부터 t까지 디스트리뷰션 기분 x 제로인데 뭐 이거를 베이즈 룰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텀은 어 그래서 x1 기분 x0, x2 기분 x1 쭉 곱해지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등으로 성립이 되는 게 저는 꽤나 골치가 아픈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이 마르코브 체인이라는 마르코브 체인 마코비안 프로세스라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정은 이제 어
xt 기분 xt-1이라는 이 확률이 이전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값에 대한 기분으로 치환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 식 자체가 x1 기분 x0, x2 기분 x1 뭐 이런 식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베이지 룰을 가지고 x0 분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x1 분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x1이라는 것은 x0이랑 1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고 2는 2, 1, 0의 조인트고 t-1은 0까지의 조인트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기 Q가 다 빠졌네요. 네, Q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마르코비안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은 예, Q가 있을 테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들이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밑에 있는 이 텀이랑 좀 그림을 그리면 더 좋겠네요. 이 텀이랑 이렇게 쭉 삭제가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두 개의 텀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마지막 식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식은 저희가 베이즈 룰에 의해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이랑 같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식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스텝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써져 있는 수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어, 이제 한 번에 x0를 가지고 프레딕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xt-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리언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놨었습니다.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해놨었는데 xt 기분 x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x0에서 x1을 만들 수 있을 거고 x1에서 x2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 xt 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루트 1 베타 t가 베타 t가 1부터 t까지 계속해서 곱해져 가지고 루트 안에 씌워질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디파인이 된 거고 저희가 베리언스를 1로 맞춰준다는 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베리언스 텀도 똑같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할 때 한 번에 XT를 X0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아까랑 동일한 형태 마르코브 체인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이 오른쪽의 식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Q를 가지고 했던 거랑 사실상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다 삭제되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남아서 얘를 곱해준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동일하게 마르코프 체인의 특성을 활용해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텀을 설명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로스 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시작을 해서 좀 이제 베이즈 룰을 거쳐서
이제 베이즈 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마치 VA에서 엘보를 만들 때 식을 전개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오른쪽에다가 동일한 큐를 이렇게 위아래로 곱해주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저희가 익스펙테이션이 지금 Q에 걸려 있기 때문에 KLD로 빠져나오면서 0보다 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등호로 좀 엘보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식에서 3번식으로 넘어오면서 부등호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노테이션만 살짝 바꾼 게 4번식이고 저희가 이 4번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개의 식이 분자와 분모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콥 체인 프로퍼티 때문에 이 5번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로그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그냥 식을 이렇게 나눈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곱하기가 로그 안에 있으니까 시그마로 바뀌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식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식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t는 1인 부분을 이렇게 따로 그냥 오른쪽으로 빼놓은 모습이고 아래 이제 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 제가 따로 그려놓은 이런 마르코브 체인과 베이즈 룰에 의해서 가장 밑에 있는 식처럼 전개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이 파란색이 이 파란색 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요 텀은 이제 로그로 인해서 곱하기가 이렇게 두 텀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모습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텀을 보시면은 둘 다 QQ고 시그마고 로그이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만 남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랑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값이 같아서 지워지게 되고 이 파란색에 있는 텀이 요맨 앞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KLD 텀처럼 만들게 되고 이 가운데 있는 텀도 이미 Q분의 P, expectation은 Q이기 때문에 KLD 텀인 상태로 이 최종적인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공유 드릴 수 있으면 공유 드릴 테니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밝혀낸 이 Q라는 이 녀석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qxt-1 기분 xt 조인트 xtx1 조인트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베이즈 룰을 가지고 식을 분해를 시키고 이제 각각의 식들을 저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우시안 식으로 다 풀어 제낀 다음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평균이랑 분산을 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식전개까지는 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테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가 평균이랑 분산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노이징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KLD를 이제 가우시안 분포일 때는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텀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어떤 리버스 프로세스 하나의 이 평균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식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다 똑같고 요 부분만 예측하면 되겠네가 되어서 최종적인 로스 텀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텀들은
이 여러 가지 텀들을 정의를 하다 보면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 네. 그래서 네, 아까 했던 얘기랑 동일하게 앞에 있는 이 텀을 무시를 하고 1로 사용을 한 게 최종적인 저희의 로스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리버스 프로세스에서의 뮤세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뮤세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타임스텝 t의 이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 가우시안 디퓨전 커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가우시안은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는가에서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이 베리언스도 사실 러너블한데 DDPM에서는 이거를 학습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베타 T랑 동일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그마 T를 기반으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같이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이 DDPM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제 유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웨이트닝은 로스 앞에 붙어 있는 값들인데 그거를 이제 DDPM에서는 1로 고정을 시켰다. 그리고 여러 좀 다른 논문들에서 좀 다르게도 사용을 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노이즈 스케줄도 여러 논문들에서 좀 다양하게 설정을 하고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어떻게 흘러왔고 왜 이런 웨이트닝이 생겼고 노이즈 스케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한 논문은 이 테오 카라스가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많이 써져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워드 프로세스를 저희가 베타 T를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의를 내려서 각각 노이즈를 얼만큼 입힐지를 미리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x0에서 타임스텝 t의 xt,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각각 타임스텝 t의 가우시안 커널이 어떤 평균과 베리언스를 지니고 있는지를 학습을 하는 거고 이 평균을 수식적으로 풀어보니 밑,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식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노이즈만 프레딕션하는 최종적인 로스 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한 줄만 딱 코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DDPM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이나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DIM이라는 논문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마르코비안 체인 프로퍼티를 가지고 식이 전개가 돼서 로스 텀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DDIM에서는 이걸 좀 논 마르코비안 프로세스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 마르코비안으로 만들었지만 로스도 똑같이 오리지널 디퓨전 모델이랑 똑같이 가게 되고 이제 정의 또한 다 비슷하게 가지고 감으로써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샘플링만 DDIM 샘플링으로
이제 샘플링 할 수 있는 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PM에서 아까 중간에 이런 QXT-1 기분 XTX 제로라는 이 텀이 있었는데요. 이 텀을 이제 여러 개 베이지 룰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서 어 뭐냐 가우시안 분포로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DDIM에서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자체를 새롭게 정의를 함으로써 애초에 뭐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좀 회피를 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하면 위에 있는 이 사진이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x2라는 값을 뽑기 위해서 x1이랑 그러니까 바로 이전 스텝에 있었던 어, 상태랑 그리고 x0 원본 이미지 두 가지의 기분으로 x2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x3는 바로 이전 스텝인 x2랑 원래 이미지였던 x0를 기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번의 학습을 거쳐서 X 캐피탈 T까지 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X0가 주어졌을 때 X 캐피탈 T까지 그 채팅을 하나 봤는데 분산값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 부분이었겠죠. 사실 이 값들은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이제 정해져 있는 값들입니다. 뭐 베타 t나 뭐 스몰 시그마 t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픽스를 해놓는 값들인데 이 값들을 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셨군요. 분산에 대한 질문이셨군요. 네, 스몰 시그마 t를 왜 학습을 안 하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이 스몰 시그마 t를 네, 학습하지 않은 이유는 DDPM에서는 맞습니다. 그냥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 학습을 안 했었고요. 이것도 학습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네. 카라스 논문도 그렇고, 인프로브드 DDPM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좀 바꿔주고 있는데, 일단 DDPM에서는 가장 처음에 나온 논문이기도 하고, 이걸 단순히 베타 T로 고정시켰을 때,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뭐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DDIM으로 돌아와 보자면 살짝 텀이 끊어졌기 때문에 살짝 다시 해보면은 네, 논 마르코비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 과정을 재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전 스텝과 처음 거를 기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로 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이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식처럼 논문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결국에 X1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전 스텝이 X0이기 때문에 그냥 X1 기분 X0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X2는 X1 기분 X0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X3는 2랑 바로 이전 스텝인 2랑 제로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캐피탈 T는 바로 이전 스텝인 T-1이랑 X0를 기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부터 시작해서 T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을 지금 X0가 다 기분이기 때문에 이 왼쪽 텀에 해당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좀 적겠습니다. 네, 이 베이즈 룰에 따라 가지고 아이고. 네, 베이즈를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되게 단순한 베이지 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항들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값이 결국에 q x1 기분 x0분의 q x1 기분 x2 0 x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q2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3 같은 경우에는 q2 기분 0 분의 q2 기분 3 0 q3 기분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텀이랑 요 텀이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텀이랑 이렇게 쭉쭉쭉쭉 날아가게 될 거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는 어, t가 t일 때, 즉 qt-1 기분 t0 이거 하나만 남게 될 텐데요. 네, 아닌가? 어, QT 기분 0만 남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항짜리들은 쭉 다 있을 거고, 이제 분모에 x1 기분 x0랑 분자에 t 기분 0만 남는 상태가 되어서 이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어, 요 xt 기분 x0가 제일 마지막에 남는 텀 하나가 될 거고 요 밑에 있는 분모의 이 x1 기분 x0는 앞에 있는 요 녀석이랑 곱해져서 지워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텀들을 이렇게 연속적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한 게 DDIM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자체는 그냥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새롭게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내린 결과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 QXT 기분 XT-1 X0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잠시만요. 아, 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xt-1이라는 것을 기존의 DDPM에서의 정의처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을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결국에 더해지는 값의 분산과 평균만 동일하다면은 이제 밑에 있는 식처럼 표현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 ZT라는 값을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이 원래 있는 식에서 입실론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xt 마이너스 루트 알파 t x 제로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알파 t가 될 텐데 네, 이 값으로 대체를 해서 식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이걸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이제 적은 게 밑에 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Q라는 값을 DDPM에서는 이제 베이즈 룰이랑 마르콥 체인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뭔가 평균과 분산을 다 구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말고 앞에 있는 바로 이전 스텝과 X0 이 두 개의 기분으로 다음 스텝을 정의를 내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하나를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게 DDIM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좀 노테이션이 DDPM이랑 좀 바뀌기는 하는데 알파 바가 이제 그냥 알파랑 동일한 노테이션인데 뭐 그런 사소한 차이점을 제외하면은 XT-1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 랜덤 노이즈가 오른쪽 텀에 이 스몰 시그마 t랑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스몰 시그마 t를 0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더 이상 랜덤 노이즈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좀 디터미니스틱한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한 노이즈가 이미지가 되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한 확률적인 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이즈랑 이미지가 거의 1대1 매칭이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른 샘플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른 샘플링이라 하면은 어차피 이제 이 노이즈랑 이미지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스텝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깊게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DDPM과 DDIM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각 타임 스텝 T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과 베리언스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고 네, 하얀색 슬라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 포월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여러 번의 가우시안 커널을 가지고 노이즈로 보내는 프로세스로 정의를 내렸는데 어, 저희가 이 가우시안 노이즈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XT-1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하는 이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네, 좀만 눈여겨보시면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곱하고 이거 더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네. 근데 이 식 자체를 네, 지금 질문 글을 읽었는데 스코어 베이스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드리려고 네, 이 설명을 지금 넣은 거라서 쭉 들으시면은 스코어 베이스드가 왜 디퓨전 모델과 동일한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표를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은 그 사실 조금 다른 분야로 좀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양송이라는 저자가 이제 쭉 논문을 써오다가 어느 순간 스코어 베이스드랑 디퓨전이랑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놨고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랑 디퓨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우시안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수식적으로. 근데 이 식 자체를 저희가 이 베타 t라는 것을 어떤 어, 베타 t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어, 이 밑에 있는 식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식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이제 1차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베타 t로 이 루트가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미분 방정식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SD라고 부르는데 이 SD가 뭔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분 방정식인데 이런 스토캐스틱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을 SD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자의 운동을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 그러는데 그 브라운 운동을 풀려고 만들어진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적인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텀이 이제 드리프트 텀이라고 해서 어 이제 방향성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ODE랑 같은 텀입니다. ODE라 하면 그냥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 해서 그냥 미분 방정식이고요. 근데 뒤에 있는 텀이 이제 디퓨전 텀이라고 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운 운동에 지니고 있는 어떤 무작위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보낼 텐데 이 보내는 과정을 이 forward diffusion SD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네. 뭐 아까 했던 얘기랑 근데 이제 이 드리프트 텀이랑 디퓨전 텀은 저희가 지금 방금 전까지 계속했었던 DDPM의 공식에서 유도를 한 텀인데요. 이걸 좀 더 제너럴하게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써보자면 이 드리프트 텀을 전체를 그냥 FT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디퓨전 텀에서의 이 부분을 그냥 GT라고 정의를 내려서 이제 드리프트를 하는 함수랑 디퓨전을 해주는 함수에 대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정의를 내린다면은 이게 좀 더 제너럴한 S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DDPM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럴한 SD의 이제 좀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전에 스코어 베이스드 논문에서 이제 양송이라는 저자가 계속 연구해오던 것들 중에 NSCN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도 이제 이 SD의 좀 다른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면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orward diffusion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1982년에 나와 있는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논문에서 forward SD가 있다면은 reverse SD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가 이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 forward SD가 reverse SD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식적으로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의되어 있는 값을 보면은 이 안에 어떤 로그 QXT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곱해지는 형태로 정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저희가 원하는 건 결국에 이 리버스거든요. 저희는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뽑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이 리버스 SD가 될 텐데 저희는 이 리버스 SD에서 지금 제가 스코어 펑션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가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앞으로 보시자면은 이 베타 T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를 얼만큼 추가할지에 대한 스케줄링이고 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값들이고요.
이 빨간색 값만 알게 되면은 이 리버스 미분 방정식을 완성을 해서 이제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어떤 갈 수 있게 되는 어,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나이브한 방법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바로 이 스코어 펑션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 QXT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간 타임 스텝의 XT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디퓨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X0가 주어지면은 X0의 특정 타임 스텝 T만큼 노이즈를 씌워가지고 어떤 QXT 기분 네, 그 채팅이 와서 채팅을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어, 40 여기 말씀이시고 제가 번호가 좀 중구난방이라 어, 둘 다 디퓨전 텀이 둘 다 더해지는데 맞을까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걸 오메가를 안 부르고 뭐라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위트니스? 어쨌든 이 오메가 바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시퀀스에서의 어, 이 커널은 포워드랑 리버스가 동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퓨전 텀이라는 것은 이 스텝을 넘어갈 때 더해지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닐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특정한 타임 스텝 t의 이미지를 x0를 가지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스컬 매칭을 xt 기분 x0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하게 적어두긴 했는데요.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이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지나서 저희는 이 XT를 X0를 가지고 리파라메터라이즈 샘플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감마라는 값을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스컬 펑션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모델은 결국에 어떤 입실론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웃기게도 결과적으로는 DDPM에서 학습했던 방식이랑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과 디퓨전 모델, DDPM 모델들은 사실 동일한 로스 펑션, 로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학습을 하면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 식들이 다른 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의되어 있는 식이 다른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SD라는 제너럴 SD라는 이 안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다른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안에 둘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DPM에서 DDIM으로 넘어갈 때 랜덤을 좀 제거를 하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D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Probability Flow OD라고 부르는데 이 Probability Flow OD에서는
이 SD식을 OD로 바꿨는데요. 이 바꾸는 과정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양송의 논문의 어펜딕스에 되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즉 저희가 어떤 스토캐스틱한 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그냥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한 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 노이즈로 가지만 가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O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1대1 쭉 이렇게 매칭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러 네,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루야마 그냥 마루야마라고 읽겠습니다. 이 방식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고 OD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식으로 오일러 메소드를 가지고 샘플링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차원까지 샘플링하는 방식들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일러 마루야마가 뭔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서 왔는데 사실 뭐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정의 내릴 때는 결국에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식을 정의를 내렸는데 아무래도 컴퓨터로 샘플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디터미니스틱한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될 거고 이때 어 이렇게 재정의된 식을 가지고 샘플링하는 방식을 이 오일러 마루야마 솔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별건 아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SD랑 OD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OD가 좀 더 하이 올더가 될 수도 있고, OD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풀 수 있느냐, SD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사실 이 논문들은 DDPM과 이제 거의 동일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따로 리캡 페이지를 만들진 않았는데 좀 리캡을 살짝 해보자면은 결국에 기존의 디퓨전식을 좀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미분 방정식처럼 쓸 수가 있게 되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리버스 SD식을 만들어 보니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필요해서 이 스코어 펑션을 저희가 직접 옵티마이즈를 하는 모델링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디퓨전이랑 똑같이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어떤 얼만큼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이제 판별하는 게 되고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SD가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은 스코어 베이스드랑 디퓨전 모델은 네, 같은 거고요. 같으면서 좀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좀 다른 두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쭉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얼마나 더 할 것 같아요? 이제 뒤쪽은 이렇게 응,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응. 제 생각에 근데 이 파트 3까지는 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까지는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생성을 할 때 저희가 어찌됐든 생성 모델이라 하면은 좀 컨디셔널하게 생성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요. 지금 이 아래 있는 이미지도 구글에서 새로 낸 이매진이라는 논문에서 직접 뽑은
이미지일 텐데 결국에 텍스트 가이드를 줘가지고 샘플링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이드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한 클래스만 뽑고 싶다던가 뭐 인페인팅을 한다던가 이런 좀 컨디셔널을 주어서 샘플링 하는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Y라고 부르는 컨트롤하고 싶은 시그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리버스를 통해서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가는 와중에 좀 이 컨트롤러블한 제너레이션을 저희가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SD에서 이 컨디셔널 리버스 SD 식을 쓰면은 밑에 있는 식처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이제 이 X가 기분 Y, 즉 저희가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 기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이 주황색 부분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베이지 룰을 가지고 이 식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베이지 룰을 가지고 나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px 곱하기 py 기분 xt인데 이제 로그니까 이렇게 두 텀을 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지 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앞에 있는 이 노란색 네모 부분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스콜 펑션 그 자체가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따로 프리트레인된 모델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텀은 p y 기분 x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스컬 펑션이랑 상관없이 별개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결국에 y가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이 pt라는 녀석을 클래시파이어를 하나를 가져다 놓고 그 클래시파이어 에다가 좀 이 x라는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그레디언트 값을 통해서 저희가 그 그레디언트 값을 이 뭐 홍학에 대해서 구한다든지 햄버거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 방금 보셨던 이 식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네 클래스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평균이라는 건 저희가 어떤 스코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시켜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 값을 이제 더해줘서 샘플링을 하면 그 클래스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앞에 뭐 여러 가지 값들이 곱해져 있는데 s라는 값은 그냥 이 스케일링을 얼마나 해줄까를 의미하는 거고 뭐이 다른 값들의 경우에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네, 맞아 떨어져서 넣어진 값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진 않을 텐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논문을 참고하시거나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 말씀드린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y라는 값을 굳이 어떤 클래스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값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마스크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 네, 이 부분들이 다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샘플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네, 뒤에서 말씀드릴 이 달리나 이매진처럼 이 텍스트 가이디드 샘플링도 다 중간에 이미지를 뭐 클립 인코더에 넣어서 나오는 피처가 이 텍스트랑 가까워지도록 샘플링을 한 모습입니다. 즉 저희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스코어 펑션을 그 자체로 활용을 하면서 네, 컨디션을 줘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가 네, 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의 주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논문도 있는데요. 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뭐 생각을 해보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때 그 백그라운드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엄청 로버스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냥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예, 이제 이 컨디션을 점점 안 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은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도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뒤쪽에 나올 한 번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뭐 샘플링을 하는 것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은 겐이랑 비교했을 때 더 낮거나 좀 비교 가능할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로우 모델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D로의 변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OD를 쓰면은 어떤 노이즈랑 이미지가 1대1로 매핑이 되는 것처럼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레이턴트 코드가 이제 노이즈인데 그 노이즈를 좀 바꾸면은 실제 사람 사진도 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iquely identifiable encodi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뭐 이런 특징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컨트롤러블한 제너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은 가만히 둔 채로 외부적인 어떤 그레디언트의 계산이나 외부적인 모델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클래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도 할 수 있고 인페인팅도 할 수 있고 뭐 Y를 좀 그레이로 넣어주면 컬러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고 이때 다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들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DDPM과 DDIM을 SD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연결을 지어봤고요. 그 SD에서 나오는 스코어 펑션을 이제 베이즈 룰로 분리를 해서 컨디션을 줘서 샘플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뒤로는 어,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냥 간략한 소개 정도여서 사실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이었고요. 뭐 그냥 안 쉬고 쭉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PPT.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 발표자가 어때요? 권민기 씨? 할만해요? 어,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할까요? 네네. 네. PPT는 제가 어떻게 공유 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은 네. 자료는 제가 네. 이메일로 교수님께 드리겠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송민 교수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네. 저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영상 혹시 레코딩 화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동영상 보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만든 권민기 네. 씨가 동영상 보내도 되죠? 네, 발표자가.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업데이트가 좀 덜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옛날이라 해도 6개월밖에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최신 논문들이 실려져 있는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이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논문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DDPM과 뭐 DDIM, 그리고 Improved DDPM,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최초로 제안했었던 네, 비트 겐스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 위쪽에서 이제 양송이라는 저자가 NCSN 방식과 그리고 SD로 디퓨전 모델이랑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통합하는 논문을 썼고 이 스코어 베이스드 쪽에서도 뭐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주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진행을 한다던가 뭐 샘플링을 좀 더 빠르게 한다던가 다른 모델이랑 합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critically damped 뭐 랑지빙 디퓨전이라는 엔비디아에서 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 스토캐스틱한 값을 뭐 한 번 더 나눠가지고 뭐 벨로시티랑 그냥 그냥 데이터 컴포넌트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스코어 베이스드 식을 한 번 더 나누는 방향의 논문을 진행을 하였고요. 사실 이 논문은 위에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논문인데 좀 어찌 보면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인 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네, 발표 길이상 제외를 하였고요.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를 하나 더 나누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더 기본 모델링 자체를 바꿀 수 있는가가 궁금하시다면은 이 논문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빠르게 샘플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디퓨전 모델이랑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둘 다 1000스텝 가까이에 따라서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가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클링 이런 디퓨전 겐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겐을 활용을 해가지고 특정 타임 스텝의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빠르게 생성을 하면서도 디퓨전 모델의 이 좋은 트레이닝 스테빌리티랑 좀 모드 커버리지가 잘 되는 네, 그런 장점을 취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스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저희가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이미지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보냈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미지로 보내니까 디멘전도 너무 크고 좀 학습하기도 어렵고 생성도 오래 걸린다라고 하여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VAE에서 쓰는 것처럼 이미지를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냈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다시 리컨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VAE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를 디퓨전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접근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가 되겠고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로 만들어진 레이턴트를 다시 한번 디노이징 디퓨전 프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보냈다가 생성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럼 생성할 때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샘플링을 해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의 레이턴트를 만들고 그걸 이제 디코더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사실 학습을 하려면 디퓨전 모델에 좀 인풋이 클래시파이어가 또 따로 막 학습이 필요하고 뭐 이런 그레디언트도 구해야 되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모델을 같이 훈련을 하면서 점차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없이도 특정 클래스를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어떤 컨디셔널 샘플링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달리나 뭐 달리2나 뭐 여러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장점이 꽤 많아서 채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캐스케이드 제너레이션이라는 논문도 있는데 좀 더 레졸루션이 작은 이미지로부터 점점 키워나가면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방식도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아니지만 이곳저곳에서 다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매진 같은 경우에도 이 방식을 채용을 해가지고 작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놓고 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의 제너레이션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글라이드라고 하여서 텍스트 가이디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클립 가이던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거의 디퓨전의 시작이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글라이드를 더 발전시킨 게 이제 달리2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리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을 사용을 했는데 단순히 디퓨전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디퓨전을 채용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처럼 이번에는 이 텍스트 인코더의 이 값을 가지고 뭔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어떤 레이턴트를 만들게 되고요. 왜냐면은 어떤 이 텍스트들은 다 동일한 레이턴트를 지니게 될 텐데 저희는 코기 플레잉업 뭐 이런 트럼펫 이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항상 똑같은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베리에이션이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한 이 피처들을 가지고 텍스트 인코더 피처에서 이미지 인코더의 피처로 이제 바꿔주는 디퓨전 모델을 하나를 학습을 하고요. 위에 좀 다른 오토레그레시브 모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레이턴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이 디코더도 디퓨전 모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텍스트 투 이미지를 구현한 모델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매진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디퓨전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퓨전 모델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잘 생성해낼 수 있어서 이런 텍스트 가이디드 샘플링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매진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을 엄청 깊게 읽진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까지는 전달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좀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아키텍처들이랑 합치는 방향도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에서 시멘틱 인코더를 하나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레이턴트 벡터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 레이턴트 벡터를 컨디션으로 주어서 생성된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랑 동일하도록 학습을 시킨 디퓨전 오토엔코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기존에 좀 디퓨전 모델이 좀 부족했었던 시멘틱 레이턴트를 직접적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듦으로써 해결을 했고요. 뭐 인터폴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디렉션을 찾아가지고 에디팅하는 것들이 다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슈퍼 레졸루션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냥 레졸루션 낮은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주어서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에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팔레트라는 논문에서 뉴립스에 아마 붙은 논문일 텐데 뭐 인페인팅이나 컬러라이제이션이나 뭐 네,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네 가지 태스크를 한 가지 모델로 소타를 찍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그 학습이 이미 되어 있으면은 어떤 컨디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샘플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이 바뀔 필요가 없어서 그냥 동일한 모델을 하나를 가지고 네 가지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디퓨전의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습된 모델을 가만히 둔 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좀 컨디션을 어떻게 줘서 샘플링을 하면 좋을까를 좀 보여준 논문이 있는데요. ILVR이라고 이제 서울대에서 쓴 논문인데 이제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줘가지고 좀 비슷한 사진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뭐 에디팅이라든지 이미지 투 페인트 투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세그멘테이션을 디퓨전으로 진행하는 논문들도 있고요. 저도 이 논문은 아직 안 읽어봐서 읽어봐야 될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들을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좀 사람이 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색감 정도의 이미지를 주게 되면은 이거를 노이즈를 적당히 씌웠다가 다시 디노이징을 하게 되면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뽑힌다라는 내용의 SD 에딧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 그려줘서 네, 뽑는 논문입니다. 좀 특이하게 뭐 어드버서리얼 러닝 쪽에서도 디퓨전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번에 ICML 2022에 아마 붙은 논문일 텐데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다시 리버스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비디오도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비디오가 재생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되게 다양한 비디오들을 잘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메디컬 쪽에서도 리컨스트럭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제가 의료 영상 처리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제를 내주셨었는데 과제를 디퓨전 모델로 한번 구현을 해봤더니 거의 소타에 근접한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디퓨전 모델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리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컨디셔널 제너레이팅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네,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3D에서는 뭐 쉐입을 좀 더 노이즈스러운 분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쉐입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3D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류의 어떤 논문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뭐 디스크리트하게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키는 논문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쪽은 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어서 넣긴 넣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넣은 페이지인데, 저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좀 시멘틱 미닝이 좀 많이 부족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레이턴트를 바꾸면 사람이 훅훅 바뀌는 모습이나 사이파텐도 생성할 때 클래스가 막 확확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단순히 인터폴레이션만 해도 오른쪽 사람에서 왼쪽 사람까지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갑자기 여자가 됐다가 포즈도 갑자기 확 바뀌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멘틱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시멘틱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는 걸 목표로 했고, 그리고 DD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지를 디터미니스틱하게 노이즈로 보낼 수 있고, 그 노이즈에서 다시 생성을 하면은 다시 원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멘틱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다면은 에디팅도 쉽게 가능하기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좀 리얼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겐에서 했던 것처럼 뭐 스마일링의 디렉션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뭐 점차 웃게 만든다든지, 찾아놓은 스마일링 디렉션을 반대로 돌리면은 얼굴이 점점 굳는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관측을 했고, 아웃 오브 도메인도 어느 정도 좀 잘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아키텍처랑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모두 다 잘 작동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았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뭐 사람의 스타일을 믹싱할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가지고 사람이 아닌 그냥 이미지의 스타일도 이렇게 믹싱할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퓨전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과 알아야 될 것들과 요즘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였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나요? 권민기 씨, 오랫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자료 잘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나요? 중간에 질문들을 해갖고 질문들이 없나 보네요. 예, 그럼 수고했고 오늘 종료할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